나서 제대로 된 주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역할로 보면 분명히 조연이지만 이 영화가 이미 고인이 되신 감독께서 남겨놓으신 메시지를 따라서 가보면 끝없는 바둑에게 우리가 그 돌을 닦듯이 배워야 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돌을 얻어가는, 특히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두 사람이 자충수를 두었다가 다시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포 속에서 두 눈을 마주보고 한 사람은 죽어가고 한 사람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이 바둑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. 그런데 왜 10,000원짜리밖에 안 나오고 50,000원짜리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에 찍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 스마트폰이 아니죠. 조동인 씨가 썼던 것이 터치폰이죠. 스마트폰이 아니라. 스마트폰이 좀 맞는데요. 그게 너무 구형이죠. 네, 완전 구형입니다. 네네네. 그래서 바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를 얘기하는구나. 정말 오래전에 찍히고 감독은 죽고 배우들은 그동안에 승승장구해서 유명세를 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영화는 살아났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우선 합니다. 고인에게도 명복을 빌고요. 김내하 배우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바둑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. 박원상 배우는 뭐 다재다능하고 캐릭터를 모든 캐릭터를 다 소화하는 배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 이렇게 시사회에서 만난 것도 저하고 만난 것도 여러 차례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, 이 영화에서의 그 박원상 배우의 절제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. 군대 3급 그 허풍수만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연기, 그런 것들이 역시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바둑으로부터 얻는 결연함,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미 고인이 되신 감독님의 얘기를 좀 박원상 배우께서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조동인 배우, 제가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런 질문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. 앞으로 한국 영화의 기대주를 만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기대주가 됐습니다. 그런데 조동인 씨에게서는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더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은, 영화 내내 대구 사투리 내지는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주는 리얼리티가 굉장히 강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른 영화나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연기를 조금 더 폭넓은 연기를 하게 되면 정말 제2의 김수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드는데,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세 분 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. 저는 잘 보았습니다. 저도 많은 인생에 도움이 된 영화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우선 영화를 그렇게 잘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독님 대신해서 감독 대신 말씀을 좀 어쨌든 포함해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질문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은 전에는 미처 막연히 알지만 그냥 교과서 속에나 있었고 아니면 의식적으로 좀 외면하려 들었던 이야기, 그것을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끝나고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.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인데요. 바둑은 공정한 게임이고 한 수씩 둬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.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 사회는 옆에 우리 박원상 배우가 2수씩 맞지만 2수, 3수
월수까지 함부로 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네,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저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. 돌아가신 조세례 감독님하고 저는 같은 동네 이웃 주민입니다. 같은 동네 주민. 그 부러진 화살 현장에서 갑자기 감독님 정지현 감독님 소개로 잠깐 조세례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때 조동인 저 친구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촬영 끝나고 뭐 시간 지나가면서 잊고 있었다가 동네 마을 버스에서 조세례 감독님을 다시 만났거든요. 그 이후로는 동네에서 이제 맥주 한 잔 내기 당구도 치고 뭐 하면서 아무튼 뭐 얘기가 객적은 소리로 빠지는 것 같지만 감독님이랑 당구를 쳐서 승률은 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. 감독님은 승부에 있어서는 뭐 그게 뭐 단돈 100원짜리 승부여도 최선을 다하셔서 아무튼 그 기억이 너무 많고요. 감독님이랑 이 영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 얘기 그리고 감독님이 쓰셨던 승부라는 3권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받아서 읽으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려지는 인물 추평사라는 인물 정말 승부라는 세상 그 시간을 살면서 이 영화를 저도 보면서 감독님의 그 극중에선 남해가 걸어가는 뒷모습 어떤 뒷모습에서 문득 감독님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조리 있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. 하다 보면 정리도 잘 안 되고요. 3000% 좀 빠지기도 하고 지금도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. 근데 아무튼 뭐 감독님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당연히 편해질 수는 없는데 그래서 무거워지고 싶진 않고 이 승부라는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짧게 드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. 저는 영화를 보고 든 생각, 승부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, 스톤이라는 영화는 제가 이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영화는 제 생각엔 인생을 첫 수부터 다시 두고 싶어하는 한 남자와 인생의 첫 수를 두기 너무 힘겨워하는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바둑이라는 걸 가운데 놓고 두 남자가 크로스가 되면서 뭔가 겹쳐지는 것에서 오는 역시 마무리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동현아 마이크 좀 받아줘. 영화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세요. 고향이 예천이시고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좀 묻어난 것 같습니다. 그렇고 여기 배우 김세현 씨 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.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누구를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냥 제가 주어진 연기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